이거는 박상영의 단독 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 어떻게 평검사가 이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원지검장을 비롯해서 뭐 그 차장검사와 대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연결이 돼 있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주요 사건 아닙니까? 매우 주요 사건. 이거는 주요 사건 보고를 해요.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뭐 국정조사에 나를 불러라 뭐 이러잖아요. 뭐 조작 뭐 그때 당시 내가 법무부 수장이었으니까. 근데 이건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끝나고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연결고리가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줬을 때도 그 검사들의 메신저랄지 다 지금 서버에 남아 있잖아요. 다 있어요. 쉽게 지우지 않습니다. 이게 2023년이라서 검사들이 대화를 할 때 저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계속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평검사는 혼자 뭘 못해요. 뭐 얘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 그럼 또 그때 현장에서 바로 즉시 보고를 해. 그리고 답변이 오면 또 묻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철저한 이 검사 동일체라는 게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와서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국회 와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설명했잖아요. 천하의 파렴치한 부패사범이라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2023년 5월 6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로 기소를 언제 한지 아세요? 1년 후예요. 1년 후에. 1년 후에? 2024년 6월이에요. 박상영이가 왜 이때 애가 탔냐면 이때 이재명을 함께 묶어서 하려고 했어요. 함께 묶으려고 그랬어. 이재명을 추가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화영이 번복을 하면서 그걸 실패한 거죠. 영장까지 기각됐어. 영장을 2023년 9월에 해서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피의자로 해놨는데. 근데 너무도 엉뚱하게 9개월 후에 2023년 6월에 이화영 1심 판단이 나와요. 신진우 부장판사에 유죄가 나왔죠. 그것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화영이 일단 대북송금 유죄가 나왔어. 2024년 6월에. 이화영이 유죄가 안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 기소 못했죠. 그 2023년 9월 영장이 기각된 거는 알았는데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3자 뇌물로 기소한 거는 신진우 부장판사 그 이화영 유죄 나온 거 그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근데 지금 그 이화영이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화영에 대해서 이런 녹음 파일이 나왔다 그러면 이화영 사건도 재심해야죠. 그렇죠. 불법 증거들. 불법 증거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공개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답했어요. 뒤늦게 녹취를 발견했다고. 뒤늦게 녹취를 다 대답했어요. 근데 담당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이분은 사임했어요. 이분은 저 정신 차려 이화영 그 사모님이 그때 잘렸어요. 그때 잘렸고 그러니까 그 너무 뒤늦게 공개된 그리고 것 때문에 나서 정치적 공개 의도를 좀 김관민 의심하는 변호사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문을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서 변호사가 지금 이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른바 짜깁기를 해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정치적 야망으로 이걸 동기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건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녹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바꿀 수는 없는 문제 그래서 아닙니까? 또 하나 나오는 논리가 그럼 당시에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변호사도 잘렸고.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동석한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날 통화 녹음 파일을 보니까 박상영한테 되묻기도 하더라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박상영이가 아유 저랑 이화영이랑은 얘기 다 끝났고요. 당신이 가서 설득만 하면 돼요. 이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측에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은 왜 박상용을 실드 칩니까? 그건 무슨 목적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워딩 거야. 자체가 조작이 안 된 거면 되는 거예요. 자 댓글에 내가 서민석을 언제 변호했어?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이거는 이번에 녹음된 녹취가 아니잖아. 이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나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이 내용 자체로 얘기하자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우선은 서민석 변호사가 네. 그 당시에 얘기를 했냐 안 했냐라는 거는 사실 재판의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상용이 서민석에게 딜을 쳤다. 이게 그 요건 재판의 쟁점이 아니에요. 유죄 입증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서민석이 재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외부에서 뭐 윤석열 검찰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폭로를 하면 폭로를 했지 재판에서 이게 변론의 내용으로 나올 내용은 아니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대북송금 사건이든 대장동 사건이든 백현동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법리를 갖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네. 법정에서 법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닌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떠들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고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평생을 법관으로 살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법리 갖고만 싸우시는 게 체득돼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평생을 법리만 갖고 싸우고 법정에서만 싸우고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건 변호사로서 뭐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너 왜 그때 밖에 나와서 안 떠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그분한테 그분의 외의 역할을 바라는 거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거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다른 데서 이미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권유를 해드렸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목격자가 당신이니 당신께서 용기를 내서 좀 말씀해 주시라.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기자는 회견을 해서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작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셨고 거기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녹취록 나온 거는 서민석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뒤늦게 파일을 찾았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아까 봉주 기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보탤 게 하나가 있는데 박상용 등판했다가 송경민 왔다가 뭐 이 부분이 약간 좀 그 첨언을 해드리면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 형사 6부랑 공공수사부가 들어왔었는데 송경민 같은 경우는 그 여죄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화영 관련해서 모두 털기. 주병 싹 다 털기 이거고 대북송금 말고 네, 싹 다 털기. 그 다음에 한강일 검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재명과 이화영이 관련됐던 걸로 추측되는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털기.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관련돼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송경민이랑 박상용이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해가지고 야 니네 둘이 좀 먼저 메이드 해봐. 메이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송경민이 좀 선배거든요. 그러다가 송민경. 네, 그러다가 그 박상용이 하는데 아까 봉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이 애를 먹이니까 송경민이 모두 털기로 해가지고 송민경이 모두 털기로 해가지고 예, 주변 싹 다 턴 겁니다. 싹 다 털고 싹 다 털어서 압박해놓고 다시 박상용한테 보내. 그래서 저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댓글에서 자꾸만 나한테 서민석을 자꾸 실드 친다고 하는데 내가 실드 칠 이유가 뭐가 있어? 서민석.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댓글이 많아요. 아니 계속 올라오니까. 도둑이 강도를 신고했어. 112로. 그럼 112에서 야 너 도둑이니까 네 신고 안 받아. 이게 됩니까? 가서 강도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도둑인지 아닌지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이 강도살인 사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에 대는데 항상 보면 이런 게 터져 나오면 메신저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네. 그래서 그걸 빼자고 한 거야. 이 박근혜 때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박관천을 금괴받았다고 맞아요. 별건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상시, 정윤회, 그거 다 맞았잖아요. 비선실세, 최순실 다 나왔잖아요. 그때 그 그거 문건이 했어야 돼.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사실은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잊어버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 정말 무서운 엄혹한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엄혹한 시절 그러니까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압수수색받고 기소당하고 재판장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 정권이랑 맞서서 싸우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죄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하는 거는
뭐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난 서민석을 좀 빼고 얘기하자는 거였어. 그래서. 근데 자꾸만 저한테.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약간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영이랑 붙어먹어서 이화영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한 거 아닌가 공동으로. 네. 오늘 녹음 파일 듣고 앞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니까 아니에요. 통화 녹음 저렇게까지 부탁하고 다음날 오전에 가서 면담까지 했으면 이화영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술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화영은 번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다 끝이 아니고요. 녹음 파일이 1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적반 화장도 유분수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공소취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라. 이런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금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용은 지금 현재 인천지검의 부부장 검사로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한 점이 많아서 이 내용이 어떤지 오늘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변호사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난주에 인터뷰가 무려 20만 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기사를 본 겁니까? 박상용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소 취소 주장을 아예 법적으로 못 씁니다. 그리고 재심 절차 밟으려면 밟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 스픽스에서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여사도 나오시고 저도 이제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상용 검사 본인이 정답을 말했네요. 네. 그러니까 확정 판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3년 이상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건 대법원에서 대북 송금 그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확정됐기 때문에 감옥소에 있는데 그거를 뒤집는 이제 기존의 방법은 재심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재심 사유가 뭐냐? 박상용 검사 말이 맞아요. 그래 재심을 해라. 재심을 하려면 재심 사유가 굉장히 엄격한데 이게 박상용 검사의 조작 수사에 의한 그런 판결이다. 이게 이제 진실이다라는 우리의 주장인데 그러면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그 조작 수사에 대해서 빨리 감찰 결과도 고등법원이 법무부가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박상용 검사를 기소해서 이 사람이 조작 수사가 맞다, 직권남용죄가 맞다라는 판결을 확실히 받으면 재심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박상용이는 자기를 잡아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을 본인이 자백한 셈이죠. 그러면 이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조작 증거가 쏟아졌는데 이걸 가지고 박상용을 법적으로 조치를 우선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세월이 하세월일 것이다.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되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래서 정권을 잡은 거죠. 예. 집권 여당이고 또 대통령이 같은 또 다수당에 또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그런 독재를 타도하고 들어선 그 민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자고 혁명을 하는 거고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사건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증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마음만 먹고 민정수석실이 지시하고 왜냐하면 불법을 범죄를 부정의를 정의로 바로잡는 문제니까 이거는 민정수석실이 나서야 되고 대통령도 지금 억울하게 공범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나아가서 이제 그 현업부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1년 이내에 다 끝나요. 그리고 기소만 되면 1심 재판으로 기소만 되면은 그거는 거의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석 달이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석 달은 안 걸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도 안 움직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감옥소에 있는 사람만 억울하고 그 가족들만 분통이 터지고 피눈물이 나는 거죠. 자, 오늘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확정 판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 그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폰 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가다라고 해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 이 사람이 지금 인천지검의 부부장 검사예요.
현직 대통령이 이거 완전히 조작 날조됐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상 자 300만 불은 방북 대가고 500만 불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될 것을 장방월 김성태가 500만 불 줬다라는 것을 지금 공공연히 조작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죠.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예 그냥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상용 검사야 당연히 본인을 방어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어막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예.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박상용이를 잡아넣을 수가 없고 박상용이를 또 잡아넣지 않는 한 그 대법원 조희대의 확정 판결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엄격히 법리적으로 조희대 대법원과 박상용 검사는 완벽하게 한 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더 답답한 게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이미 나왔는데 왜 그거를 집권당이 민주당이 또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왜 안 하냐 이게 더 문제죠. 그래서 이자가 현재 기소되어 있는 재판 또는 재판 중단된 대북 송금 사건은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800만 달러가 제3자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 재판이 이거 지금 제3자 뇌물인지 아닌지 하는 재판이라는 거 모르고 있느냐라고 꾸짖진 않지만 꾸짖는 것처럼 저한테 들렸어.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금 여기에서 조작 증거가 나왔는데도 왜 이자를 수사하고 있지 않고 있느냐라는 이 지금 울분을 누구에게 우리가 토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게 엊그제도 이은주 의원 등 친명계 의원이라는 분들 잔뜩 좀 모여가지고 김어준 유소공장 김어준이를 족쳐라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에 중요한 이 같은 동지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퇴임하면은 재판을 받고 어마어마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왜 관심이 없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성을 바치고 잘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김어준이를 욕하고 하는데 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민주당 그 친명계 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말로 질타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상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이자가 지금 하는 얘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다는 불법 사실은 확정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니까요. 아니 그 주장이 그래서 그 수사 과정이 다 엉터리고 불법 조작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자를 그냥 두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든 청와대든 민정수석실의 보목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이자가 이렇게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맞다 그 대법원 확정 판결 존중한다 인정할게 라고 하면서 박상용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이거 좀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고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이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맞습니다. 구속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재판 보내고 나서 공소 취소든 아니면 재심이든 어떻든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일제하고 있지 못한다. 헌법소원도 있고, 맞습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고, 많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왜 이자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현직에 지금 검사로 있는데 또 아무 끽소리를 못 하느냐? 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가 저렇게 활개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약간 표현을 좀 과장스럽게 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청와대 봉웅민정수석실이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설치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 공치모 105명 이재명 공소 취소하라라고 이재명 대통령 이름 걸고 공소 취소 그 어리석은 짓 하는 그 친명계 의원들이 이 검사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야 너희들 하려면 재심 청구해 대법원 확정 판결 났어 무슨 소리야 공소 취소 법도 모르느냐라고 지금 국민을 지금 구질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이.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800만 달러를 500만 달러는 자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막 당하고만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금 그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의 주장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는 소리예요. 대통령 당신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돼 있잖아. 당신 제3자 뇌물 방북 비용 대신 쌍방울 김성태가 냈잖아. 조폭이. 그리고 스마트팜 해서
당신 제3자 뇌물죄,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대통령이니까 그냥 재판이 중지돼 있는 거지.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관계는 확정됐잖아, 당신. 당신 감옥소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는 민정수석실이 그게 청와대예요? 그걸 가만히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게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까? 가만히 있는 대검찰청은 그거 검찰청 맞아요? 지금 박상용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이화영 부지사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자, 검찰 조작 수사를 이유로 재심을 받는 게 정상적이고 법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재심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면서 간단하다. 조작이 없었으니까 재심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그럼 조롱도 하고 계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지난주 그 스튜디오 가서도 그러니까 정부는 뭘 하느냐고요. 권력을 왜 잡았냐고. 이러한 부정의도 바로잡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조롱하고 있고 지금 뭐 거의 10개월 동안 조롱당하고 있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국회에 와서도 뭐 검사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게 그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왜 합니까? 그만둬야지. 자, 제가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법조 전문기자 김종훈 기자가 있습니다. 이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몇 년 동안 지금 추적 취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김 기자, 이거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한 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니까 야,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겠다고 작정한 것이네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모든 걸 부정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누가 이 문제를 다루어낼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 국민주권 정부의 현실 정말로 당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만 불쌍하게 됐고요.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세금 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압류 조치를 했던 자들이 검찰 아닙니까? 아예 경제적으로 말라 죽이려고. 그런데도 아무도 그 약자편에 서서 이 문제를 다뤄주지 않는다. 박상용은 오히려 정말로 활개를 치면서 본인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요, 그게 박상용 검사 그렇게 막 자신있게 막 그렇게 설치는 이유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주장하고 내용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정치 행위를 지금 검사가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사실은 심각한 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를 거명을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그 배후에는 그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들으시오 이 얘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대통령직이나 되고 자신이 있으면 나를 수사를 해서 잡아 넣어보지 그것도 못하잖아. 그러면 당신은 해임 후에는 바로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대장동 백현 수도 없이 많아. 지금 그런 식으로 대놓고 협박을 하는데도 아니 뭐 뉴스공장에 장인수 기자가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볼때같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도 난리치고 뭐 청와대도 난리치고 법무부도 난리치던데 대통령한테 지금 현직 검사가 이렇게 협박하는 데는 조용히 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기 때문에 일단 해설만 하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주권 정부의 법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인터뷰를 정리하면 지금 박상용 검사의 배후에는 국민의힘보다는 사실은 민주당 법무부 장관 정성호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자극적인 말씀이 얼마나 지금 이 사안이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 이렇게 국민들도 여론도 귀를 더 기울이고, 청와대든 법무부 장관이든 민주당이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뭔가라도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유 없이 그냥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사실 이 발끈에도 좀 놀랐던 게 제가 법무관으로 검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허가가 아니에요.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 재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은 고위검사라 그런지 자유롭게 언론이랑 접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뭐 말했다는 녹취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 어제 뭐 뉴미디어든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언론이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 본인의 입장문을 냈었어요. 맞죠? 본인의 입장문을 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언급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른 이야기다라는 첫 번째 이제 주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다라고 이제 연결돼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자체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문이 맞는 건가라는 이상한 생각은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짜집기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짜집기 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왜요? 왜 차식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미 수많은 이제 그 교정 담당자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 일반 접견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접견에 갔을 때 뒤에 있는 교정 직원이 수필로 적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리막으로 돼 있고 거기 스피커가 있어서 이미 녹음된 말을 하면 그게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된 것들이 상대방에게 가는 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용자가 접견을 왔을 때 하는 내용, 변호사 접견 말고 일반 접견의 내용은 모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 녹음이 된 파일을 이미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박상용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보다 저런 자료를 토대로 한 그 법무부의 이제 특별조사 점검팀의 결과가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조사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런 특별조사팀에서는 박상용 검사를 타겟으로 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연어술 파티. 그 술판 회유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게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문건이 부각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두 언론사 그 오마이뉴스라든지 민들레에서 이제 보도된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박상용 검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좀 유명한 그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본인이 좀 나가겠다 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추가 보도가 되기 전에 입장문이라 아마 또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봉지욱 기자님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조사가 꼼꼼하게 됐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박성용 검사의 목적은 제가 예측하건대 추측하건대 국민참여재판을 막기 위해서요. 국민참여재판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그걸 막기 위한 여론을 좀 형성하기 위해 본인이 나름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녹취록 자체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배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문건은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 이게 그 뭔가 밖에서 누군가가 몰래 도청하거나 몰래 녹음한 거라고 한다면 야 이거 불법이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억지로 주장을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언론에 나가서 좀 내가 방송 좀 해보겠다라고 계속 접근을 하는데 근데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진행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한동훈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보다 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동훈 어떤 논리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또 본인이 검사 말고도 이제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이크를 대주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명태균 씨든 박상용 검사든 문제가 있거나 피의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이거는 한번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의견을 계속 매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눈빛부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국회에서 봤을 때요. 저 사람 정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보셨으니까 촉이 있으시죠? 정치하겠는데 옛날에 한동훈을 보는 것 같아. 근데 한동훈보다 이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국회에서 정말 실물로 느꼈을 때는 한동훈보다 더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니다 다르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경촉이 좀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박상용 검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들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 그 자체였죠.
공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을 향하고야 말았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